셀트리온은 오늘 홍콩에서 기업 설명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유튜브로 생중계가 됐는데요. 여러분 다 보셨죠? 지난번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린 부분들이 상당 부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오늘 설명에서 새롭게 나온 이야기들과 핵심적으로 중요한 내용들을 추려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마지막에 질의응답 부분들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홍콩 기업 설명회에서 나왔던 이야기들 가운데서요.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지만 자사주 소각에 대한 이야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연내 올해 내로 25%를 소각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는 주주연대에서 요청을 했던 50%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25%의 자사주 소각이 있다는 것은 상징적인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내용들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사업 현황과 전망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들은요. 25년 매출 전망에 대한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는데요. 5조 원 매출액 전망은 이미 나온 가이던스인데 여기에다가 구체적으로 제품별 언급이 있었습니다. 램시마가 약 1조 25년 전망입니다. 램시마에서 시는 7,300억, 진펜트라는 7,000억으로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고요. 트룩시마가 4,000억, 나머지 제품들을 포함해서 2조 7,000억, 따라서 전체적으로 5조 원을 예상을 하는데 근데 한마디 덧붙였죠. 5조 원의 매출 목표에서 90% 이상은 달성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요. 최소 마지노선으로 봤을 때 90%니까요. 5조 원의 90%면 4조 5천억을 최하 마지노선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25년 매출액에 대한 가이던스는 4조 5천억에서 5조 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24년 올해에 대해서는 3조 5천억은 거의 굳혀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덧붙여서 26년에는 7조 내지는 8조, 27년에는 10조를 향해서 가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셀트리온은 실적을 중심으로 하는 회사이고 앞으로 성장률을 봐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진펜트라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요. 진펜트라는 PBM 등재에 어려움이 좀 있었고 그리고 PBM 산하 보험사들이 환급 프로세스 쪽에서 계획보다는 약 4개월 정도 늦은 그러한 상황들이 나왔기 때문에 매출액의 속도가 아직은 나오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25년에는 최소 7천억에서 1조까지도 매출 목표를 잡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미국 법인의 영업은 100명 정도의 영업 직원들이 약 3,500개의 병원들을 커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이야기들이 나왔는데요. IBD 쪽에 칵테일 치료제를 개발을 준비하고 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인플릭시맙 쪽에 진펜트라와 인터루킨 쪽에 구셀쿠맙을 합쳐가지고 칵테일 치료를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인플릭시맙 쪽은 CD, 크론병 쪽에 강하고요. 인터루킨 쪽은 유시, 궤양성 대장염에 강하기 때문에요. 이 두 개를 합치게 되면은 각 치료제의 장점을 합치게 되면은 더욱더 좋은 IBD 치료제가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 관점에서 개발을 지금 준비하고 진행 중인데요. 후보 물질을 두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가면역 질환 IBD 쪽에서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는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경구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죠. 스텔라라 경구형은 임상 1상이 끝났고 내년에 임상 2상이 시작이 되고요. 휴미라 쪽의 경구형 역시 25년 내년부터는 임상이 시작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구용까지 해서 IBD 치료제 이쪽에서는 셀트리온이 모든 분야를 다 커버하겠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나온 이야기는 신약 쪽인데요. ADC 쪽에 지금 6개를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3개는 25년에 임상이 시작이 되고 2중 3중 항체 쪽도 4개를 개발하고 있는데 1개는 내년에 임상이 시작이 된다. 그 다음으로 CDMO 쪽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28년부터는 CDMO 쪽에서 매출이 발생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27년까지 어쨌든 간에 매출액 10조의 회사가 된 이후에 거기에다가 CDMO 쪽에서의 매출까지 추가가 된다 이런 것이 목표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내년에 한국 내에 공장 건설을 할 것이고 국내외 연구소도 설립을 할 것이다. 특히 해외 연구소들을 확장할 것이다. 미국, 유럽, 인도 지역에도
연구소를 만들 것이다. 그래서 전 세계 500명 정도의 박사급 인력을 채용을 해서 CDMO 쪽에 기술력을 더욱더 확장해 나가겠다 이런 이야기죠. CDMO 쪽에 조금 집중을 했는데요. CDMO를 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하청해서 물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고요. 기술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전 분야의 기술력이 있어야만 약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셀트리온이 가지고 있는 전 분야의 자체 기술을 고객사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사업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항체 쪽의 플랫폼 기술력과 백신 쪽의 기술력도 있어요.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 펩타이드 기술력도 있고요. 케미칼, 신약 이런 쪽도 다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력을 발휘해서 자체적인 제품 생산도 하고 있고 또 추진도 하고 있는 상황이면서 이 기술력을 통해서 CDMO도 활용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CDMO 공장의 생산력에 대해서요. 1만 리터당 1만 리터를 생산해서 매출액이 2천억 정도는 나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현재의 셀트리온은 자체적으로 1만 리터당 2천억 원 정도의 매출액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생산 기술이 그만큼 좋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CDMO, CRDMO 분야 쪽에 통합적인 솔루션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기술 서비스 개념에서의 CDMO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면서 세포치료와 유전자 치료 이런 분야도 계속적으로 연구 개발 중이라는 이야기를 빼놓지 않았죠. 그 다음에 주주가치 제고에 있어서요. 적극적인 자사주 매입 소각 시행인데요. 자사주 25%를 연내 소각하겠다는 이야기가 분명히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자사주 75%는 투자 재원으로 활용을 하겠다 언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현금 배당에 있어서도 세금 등을 제하지 않은 순수한 영업이익에서 투자비를 제외한 금액의 30% 수준으로 현금 배당을 확대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무리 요약을 올해는 3조 5천억의 매출액은 거의 확정적이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시밀러에서 신약으로 가고 있다. CDMO 사업은 기술 서비스 사업이기 때문에 기술력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셀트리온은 앞으로 실적과 이익으로 설명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고성장을 이어나가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질의응답은 7개 질문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CMO 사업의 결심 계기를 물었는데요. 미국의 생물보안법으로 인해서 더욱더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CDMO 시설은 어디에 했는데 20만 리터 규모가 될 때까지는 한국에서 건설을 하고 추가 공장은 비즈니스 여건 환경에 따라서 유리한 다른 국가에 설립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장 미국에 설립하는 것은 아니죠. 그 다음 세 번째로 허셉틴 SC 제형 개발 관련인데요. 요 항암제잖아요. 요 부분과 관련해서는 특허 만료가 27년 이후이기 때문에 그 이후 활용할 예정인데 실제적으로 항암 치료제 쪽의 SC 제형은 매출 기여도가 아직은 크지 않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번째로 CDMO 100% 자회사 하더라도 기술 유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고객사들이 물량을 안 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반대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기술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오히려 고객사들이 이용하고 또 고객사들한테 우리가 서비스하는 개념이다. 그리고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 문제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경영 자체는 완전 분리 경영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질문은 제약과의 합병에 관련된 질문이었는데요. 셀트리온 제약의 가치가 셀트리온 주주들이 납득할 정도까지 와가지고 셀트리온 주주들이 동의를 하기 전까지는 고려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제약 역시 주가에 비해서 가치가 너무 높다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제약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전략적인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당분간 제약과의 합병 이야기는 없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 여섯 번째 ADC 이후 분야에 대해서는 쭉 이야기를 했는데요. 특히 비만 치료제 분야는 현재 개발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M&A에 대해서는 소규모의 M&A는 앞으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홍콩 기업 설명회는요. 잘 마무리가 된 것이고요. 예상을 했던 부분들이 대부분이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사주 소각에 대한 이야기도 분명히 있었고요. 물론 기대치는 못 미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요. 어떻게 보면 현 시점에서는 최선의 선택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어쨌든 오늘 주가는요, 기대감이 약간은 작용을 하면서요, 플러스 1.25% 셀트리온은 상승을 했고, 제약은 0.76%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셀트리온 자사주는 3만 주 다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들은 92억의 매도, 그러나 기관들은 151억의 매수를 보였습니다. 18만원 선 위로 올라가기 전까지는요, 외국인들의 행태는 단기 매매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기관들이 최근에 매수로 조금 방향이 바뀐 상황이기 때문에 급락 이전 가격대, 즉 박스권 내로는 다시 한번 진입이 되면서요, 안정적인 주가 움직임이 예상이 되는 상황이죠. 최근 바닥에서 단기적인 상승에 따른 흔들림, 조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급락 이전 가격대로 다시 회복할 가능성, 그리고 올해 실적은 어느 정도 굳혀진 상황이다. 그러나 내년 실적에 대해서 기대감은 남아있는 상황이죠. 주가가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월봉상으로 예상을 했던 대로 11월은 음봉의 몸통이 아주 작아지거나 십자 모양 정도가 되면서요, 12월에는 양봉의 가능성을 우리가 예상을 하면서 상황을 지켜보자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